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통영 방송에서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한통영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피스톨 박님, 안녕하세요. 한통영 방송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누르고 청단 가입하고 잘 보겠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종목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아이고, 예. 제가 나름대로 잘 한번 분석을 해드려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제가 혹시 몰라갖고 이 핸드폰으로 한번 좀 같이 확인을 할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핸드폰 셋업을 좀 해놓고 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썸네일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5년 1월 31일 방송 판세를 잘 읽으십시오. 한동훈 대표님 첫 기회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꼭 잡으시기를 예, 이렇게 썸네일을 적어봤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한번 리마인더.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국힘 단계 논란을 통해 들은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는 세력이 있다. 예, 잘 보시고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베스트 초이스는 결국 신당 창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된 변화 다시 한번 한동훈 천막당 우리 함께해요. 자, 이거는 커뮤니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한동훈 시당 포스터가 있고 맨 윗줄에 파란색으로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의 밑에 한통영 로고 밑에 더보기란에 첫째 줄 파란색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를 보신 분들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블루마운틴님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바로 또 들어갈 수가 있다. 예, 서정우님, 오케바리 잘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 설명한 대로 그 썸네일을 그렇게 올렸잖아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오늘 그 어벤져스에서 이렇게 썸네일을 올렸어요. 한번 보시죠. 제가 뭐 방송 내용은 다 안 들었습니다. 뭐 썸네일만 보면 대충 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습니다. 홍영님은 누구죠? 과거에 그 한동훈 대표 있을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을 맡았던 사람이 홍영님 아닙니까? 그 뭐야 뭐 20 몇 년인가를 갖다가 여론조사 분석만 했다는
그런 분입니다. 홍영림 씨가. 그쪽에 이제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여론조사에. 그런데 결론이 뭐냐? 여당은 중도 확장 없인 희망이 없다. 그게 결론이라는 거야. 중도 확장을 해야, 그래야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지, 중도 확장 없인 희망이 없다. 아니, 근데 이 얘기는요, 꼭 뭐 홍영림 씨의 입을 통해서 아니래도 이미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2030의 표를 얻어야 되고, 수도권의 표를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도의 표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누가 이 삼박자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라도, 그러니까 호남 쪽은 그냥 물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이 경도 영남권은 또 몰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 갖고는 우리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근데 그 우열이 어디서 가려지느냐? 이제는 2030의 표를 얻어오는 쪽이 이기고, 수도권에서 이기는 쪽이 후보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중도표를 많이 갖고 오는 쪽이 대통령이 된다. 그래야 50%를 넘길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홍영림 씨도 똑같이 얘기한 거겠죠.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야.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어느 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 어느 쪽에서. 예?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어느 쪽에서 이거를 해서 대선에 나가고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느냐? 지금 이게 우리의 심사위가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한 거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요. 지금 현재로는, 이거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현재로는 지금 판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재명이 1등, 압도적인 1등이죠. 36%. 그다음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한동훈이요. 의외로 저조합니다. 한 자리 숫자예요. 두 자리 숫자가 아니야. 김문수, 홍준표 두 자리인데 한동훈은 한 자리 숫자야. 그 밑으로 뭐 오세훈하고 비슷해. 원 포인트 차. 그래갖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갖다가 얻어올 수 있을까요? 청년. 이재명이 청년표를 2030을 얻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재명이 중도표를 얻어올 수 있을까요? 이재명이 수도권을 압승을 할까요? 이제 하나씩 이렇게 좀 대입을 해갖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어려우냐? 우리가 한번 이 중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30하고 중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재명은 2030 표를 갖다가 얻어오기가 힘들다. 그리고 중도표를 얻어오기가 힘들다. 뭐 수도권에서 승리는 모르겠어요. 뭐 수도권이 워낙 약간 뭐 이번 총선에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에서 이긴 데가 별로 없잖아요. 이번 거의 다 민주당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서 승리는 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냥 억지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재명이 수도권에서 승리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그러면 왜 쉽지가 않느냐 하면 2030이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등을 돌린 것 같아요. 2030은 민주당에서 등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한 건데, 자, 2030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20대, 그러니까 18세부터 29세까지 20대는 지금 완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으로 결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42였다가 결국은 점점점 했고 34까지 꼬라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로 보면 이재명이 2030표를 갖고 오긴 힘들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30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현상이 좀 뭐 아직은 뭐 최근에 또 이렇게 다시 뭐 30대가 뭐 상승을 했다. 이라고 뭐 47, 37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도 거의 뭐 비까비까한 이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은 2030을 에서 승리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힘의 후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국힘의 후보는 2030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여론조사로만 보면 국힘의 후보가 2030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국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30대도 그렇게 뭐 37% 이상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뭐 나쁜 결과는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에서는요, 이재명이 나오는 게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은 이재명 이렇게 하고 국힘은 국힘 후보.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도. 자, 2030은 이제 양쪽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중도에서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중도에서는 이재명이 그 중도표를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주 좀 비관적입니다. 예. 2030보다 중도 쪽이 훨씬 더 등을 많이 지금 돌리고 있다. 이재명한테.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갖다가 보면 이거는 너무 이렇게 좀 티나게 중도 쪽에서는 지금 이재명을 좀 거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중도만 이렇게 한 건데 자, 여기 이렇게 보세요. 자, 이재명이 중도층서 무려 11포인트가 하락이 됐다. 37%로 돼서 31포인트로 아주 급격하게 중도층은 이재명한테 등을 돌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또 여기 있습니다. 중도층 해갖고 39%에서 28% 아주 급격하게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이재명한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힘은 이재명은 그렇다 치고 이건 이제 이재명을 조사한 건데 이재명은 그렇다 치고 그럼 국힘이 이재명한테 중도층이 등을 돌리면 그러면 이 표가 다 국힘으로 가나요? 국힘 후보로 가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중도층은 이재명 너무너무 싫어해서 안 찍어. 안 찍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중도층이 국힘의 후보를 지지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 예, 꼭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왜 꼭 그렇지가 않냐면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가 그거를 갖다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가 나왔느냐? 자,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 우리가 중도층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우리가 짐작을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이제 가상 대결이 요새 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 여론조사마다 가상 대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41, 41, 뭐 41, 41, 뭐 똔똔으로 나온 이제 가상 대결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YTN이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인데 자, 이재명, 김문수도 38, 42, 38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한동훈 39, 33 이렇게 돼. 제가 한동훈한테 초점을 맞춰서는 좀 이따가 포커싱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중도층하고 딱 붙으면
중도층하고 붙었을 때는요, 이게 바뀌어요. 뭐가 바뀌느냐? 인물이 바뀐다는 거야. 이걸 전체로 했을 때는 요렇게는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이런 순서로 나오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중도층이 하면은 위가 없어.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가 아니라 순서가 어떻게 되냐? 중도는 안철수를 좋아해. 안철수, 유승민이야. 순서가. 그리고 한동훈이야. 그리고 이준석이야.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없어. 오세훈, 홍준표, 김주표가 없어져 버려. 그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도층은요, 국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안철수나 유승민은 엄격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세력이 없잖아요. 국힘에서 그냥 왕따 분위기 아닙니까? 뭐 안철수계라는 게 있습니까? 유승민계라는 게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한동훈계 아주 미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 중도층이 이재명을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이 지금 그 국힘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무슨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그러면 투표를 하느냐? 중도층은 이 사람들도 외면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홍영림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나와갖고 국힘의 미션은 뭐냐?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데 청년은 좀 모인다 치자 이거야. 수도권에서 이길지 안 이길지는 그거는 정말 애매한 거예요. 왜? 굉장히 수도권이라는 건 다양한 그 표본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도는 좀 그래도 그거보다 훨씬 명확하잖아요. 청년 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갖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이 2030하고 이 명확한 중도에서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국힘은요. 전통적으로 밀고 있는 뭐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이게 중도에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안철수, 유승민이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홍영림 씨가 오늘도 어벤져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동훈한테 좀 포커스를 한번 맞춰갖고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한동훈을 대통령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통령 방송 아닙니까? 예. 아, 네. 어벤져스 나오니까 또 이제 어벤져스 얘기가 계속 예, 나오고 있네요. 예. 예, 주니키님, 신지호가 한통령 쌤 슈퍼챗 씹은 이후 안 봅니다. 열받았어. 저도 안 봐. 그래서 저도 내용은 몰라요. 그냥 썸네일을 보니까 대충 이런 내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어, 생각이 듭니다. 자, 블루마운틴은 범죄당에서 이장이 아닌 다른 대권 주자가 나오면 한동훈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근데요, 이거 그럴 리가 이거 정말 99%입니다. 예, 이재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99%.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은 대선에 안 나오면 무조건 30년 동안 햇빛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못 볼 때 못 보더라도 후회 없이 못 보려면 그래도 한번 나와 갖고 승부를 걸고 졌으니까 햇볕 못 본다. 그러면 자기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런데 승부도 못 걸고 햇볕을 못 본다. 그러면 그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해 놓은 게 얼마입니까?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니 권순일부터 시작해서 55 클럽부터 시작해 갖고 이거 투자한 돈이 얼만데. 예? 근데 그거를 안 나온다? 말이 안 되죠. 일극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안 나온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헌재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2월 달에 쫑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2월 말에. 제가 아까 이렇더라 방송에서 그 스케줄 보여드렸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하루 종일, 일주일에 두 번씩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해갖고 어쨌든 2월 말에 쫑을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뭐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거법 위반 재판이 그 3월 달에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2월 26일 날 결심을 해갖고 최종 판결, 2심 판결은 3월, 그러니까 2주 후에 3월 한 중순쯤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조기 대선은 언제 치러지느냐? 이재명의 2심 판결이 나오고, 2심 판결은 나와요. 하지만 대법원심은 안 나온 상태에서
대법원심이 안 나오면은 법적으로 유효하잖아요. 이재명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 타임 스케줄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걸 위해서 지금 안과 팀을 뭐 마은혁을 갖다가 막 쑤셔 넣고 또 헌재는 또 정말 아주 이상한 행동이죠. 아니 마은혁을 갖다가 그 뭐야 임명을 안 하는 게 위헌이다. 그걸 갖다가 왜 헌재에서 왜 들고 나와? 그럼 민주당에서 들고 와야지 왜 헌재에서 들고 나옵니까? 그 얘기를. 그러니까 헌재가 강제적으로 마은혁을 갖다가 땡기겠다. 이런 아니 월요일 날 이제 보면 알아요. 월요일 날 발표를 한다니까. 뭐 거의 99% 위헌이다. 이렇게 하고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판결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윤통은 살아도록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전한길 씨 말이 맞아요. 윤통은 살아도록 하기 힘듭니다. 헌재 재판소를 어떻게 믿습니까? 살아도록 하기 힘듭니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역시 인사이트가 있어요. 일타 강사님 닿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은 뭐 거의 99%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물론 나오는 과정에서 이런 건 있겠죠. 경선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독 출마하면 그 보기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문재인도 품어라 어쩌다 제가 이렇더라 방송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 김경수 너도 나오고 그냥 경선하자. 민주당 내에서 경선해. 나도 나갈 테니까 김경수도 나오고 그다음에 김부겸 너도 나오고 너 나올 사람 다 나와. 그래갖고 뭐 경선해갖고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하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80%가 이재명을 갖다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냥 그런 절차를 해갖고 이재명이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겠죠. 민주당에서.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이재명이다. 그거를 염두에 자꾸 그 뭐야 국힘에서 그 같지도 않은 애들이 뭐 이재명이 제일 쉬운 상대다 뭐 김영태도 그렇게 얘기하대 또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갖고 뭐 이재명이 나오면 땡큐라고? 뭐 국힘에서 제일 쉬운 상대로 생각하는 게 이재명이라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아직 그 이재명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얘네들이. 이재명이 그렇게 우스워 보였으면 그 재판을 갖다가 4년씩 끌면서 1심도 안 나오게 그 시력을 갖다가 아직 몰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라. 예. 이재명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정호님, 저런 요조 보면 답답해요. 예.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니님, 솔직히 신지호 때문에 뭡니까? 이현정 의원 때문에. 예.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견해시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벤져스 얘기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김신혜물님 오늘 신지어 슈퍼챗을 그때 웃음빵 터졌습니다. 김신혜물까지만 읽다가 말더라고요. 처음부터 읽지 말던지 그렇구나. 오늘도 김신혜물이 슈퍼챗을 갖다가 쏘셨군요. 음, 정말 재밌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예, 서정우님, 박시현님, 무슨 뭐 배신자 얘기가 또 나왔군요. 예. 아, 예, 서정훈님, 예, 한동훈 훨씬 단단해져 나올 거예요. 예, 그러리라 믿습니다. 예, 단단해져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예, 예, 박혜숙님, 오늘 윤통이 국힘 여론조사하는 것 싫어한대요. 국힘 여론조사 싫어한다고? 예. 근데 뭐 윤통이 싫어한다고 안 할 수는 없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한테 좀 포커싱을 해서 보자. 여러분, 저는 정말 이번 그 여론조사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이거예요. 두 개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했는데 상황은 똑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그 보여드린 대로 이거는 뭐냐 YTN에서 의뢰해갖고
양자 대결을 조사했는데 이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이 1등을 했어요. 41, 41, 홍준표 41, 41, 똑같다. 이것도 충격적인 여론조사죠. 자, 김문수도 비슷해요. 42. 근데 한동훈 하니까 뚝 떨어져 갖고 33이야.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빨간색은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투표를 하겠다는 거고, 파란색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힘을 지지하겠다고 투표하는 사람이 41%인데 오세훈한테 투표하겠다. 근데 한동훈한테 투표하겠냐 그랬더니 국힘의 지지자들이 한동훈한테는 투표 안 한다는 거예요. 투표하기 싫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예? 오세훈한테, 홍준표한테는 기꺼이 투표를 갖다가 하겠는데, 그러면 이재명하고 한동훈하고 붙으면요, 한동훈 투표 안 해요. 그래갖고 33%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더 놀라운 사실. 안철수, 중도층한테 물어봤습니다. 안철수한테 투표하겠다가 37%예요. 중도층. 그런데 이 중도층들도 한동훈한테 투표하겠다 그러면 안 한대요. 34%. 그러고 이게 뭐야? 안철수하고는 44%였다가 이재명의 투표율이 44%였는데 갑자기 신동훈한테 투표를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동훈 찍느니 차라리 이재명 찍겠습니다 하고 이재명한테 왕창 몰표가 갔어요. 한동훈이 확 줄어들고 이재명이 확 늘어나 버렸어요. 44에서 49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 한동훈은 뭐예요? 37에서 34로 줄어들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 제가 어제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을 찍느니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그러면 이게 정말 진짜냐? 어? 이거 진짜냐? 여러분 다들 궁금해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라는 증거를 갖다가 아주 뭐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방송을 갖다가 하면 뭐 댓글이 수없이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뭐 한동훈 지지하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한동훈을 뭐 배신자다 이렇게 프레임 거는 댓글 그냥 여러 종류의 댓글이 달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충우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3개를 연속해서 댓글을 달았어요. 자, 내용을 보세요. 자, 이분 얘기가 처음에 나는 완전히 한동훈 지지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이 약에 국힘의 당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번에 당대표 선거할 때 누굴 찍었겠습니다. 완전히 한동훈 지지자였다. 한동훈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막 난리를 치던 그런 지지자. 당연히 그 63%에 들어갔겠죠. 이분이. 한동훈 찍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 땜시 나라가 망했더라. 누구 때문에? 한동훈 때문에. 한동훈 땜시 나라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댓글은 또 어떻게 됐냐. 한동훈이 나라 망쳐놓은 배신자다. 한동훈은 결국 뭐예요? 배신자는 배신자인데 어떤 배신자냐? 나라를 망쳐놓은 배신자다. 자, 이 사람은 맨 처음에 뭐였어요? 완전히 한동훈 지지자였습니다. 그 63%의 압도적인 지지에 들어갔던 그런 그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63%는 언제 얘기입니까? 그거는 7월 달 얘기잖아요. 24년 7월 달 얘기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 사건은 뭐라고 똑같아요? 우리가 경제로 하면은 IMF 당한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권 다 쓰레기입니다. 예, 그전 정보는 다 죽은 정보고 쓰레기고 맞지 않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 63% 지지율이라는 것도 더 이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꾸 어떻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냐면 야, 63%로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당선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63%가 샤이 한동훈이 돼갖고 얘기를 안 하고 뭐 여론조사 와갖고 응답도 안 하고 그렇게 지금 숨어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공식으로 컴백을 하면 이 63%가 이제 더 이상 샤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할 거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국힘 경선으로 나가면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될 거다. 최종적인 국힘 후보로 대선 후보로 당선이 될 거다.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맞지가 않느냐?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거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전 정보는 다 쓰레기다. 휴지통에 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전 정보는 뭐야? 거기에 63%도 들어가는 정보죠. 그 63%도 이제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은요,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예? 왜 63%로 지지할 때는 오히려 서슬이 펄한 게 윤통이었어요. 윤통이 그렇게 구박하고 뭐 이심 논란이니 뭐니 해갖고 한동훈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야 대통령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대통령을 많이 비난을 했고 이 한동훈을 보호해줘야겠다. 그 표가 한동훈으로 몰렸던 거예요. 예? 그 동정표죠 일종의 예? 동정표. 그다음에 한동훈의 비전을 본 사람. 뭐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한동훈으로 몰려갖고 63%가 나왔다. 또 그 동정표가 왜 나옵니까? TV 토론을 6번을 했는데 1대 3으로 싸우더라.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이 딥다 그냥 한 편을 먹고 공격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되게 약자의 편에 쓰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지켜야겠다.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63표 몰표가 왔는데 지금은 그 약자가 누구가 보입니까? 윤통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가 있잖아요. 이제 약자가 한동훈이 아니라 윤통이 돼버린 거예요. 윤통이. 그러니까 뭡니까? 누가 윤통을 갖다가 깜빵에 가둬놨느냐? 보니까 한동훈이더라. 한동훈이 왜 가뒀느냐? 탄핵의 찬성을 주도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계엄, 계엄을 갖다가 왜 했느냐? 윤통훈 계엄을 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계엄을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예요. 생각이에요.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는데 그 숭고한 정신을 갖다가 못 알아보고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윤통을 갖다가 깜빵에 쳐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분의 3단계의 패러다임으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자, 윤통이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려고 뭐 익힘 논란이니 무슨 뭐 총선백선이 이렇게 갖고 한참 막 쫄 때는 내가 한동훈의 완전한 지지자였다. 그래서 63% 압도적인 지지를 했다. 그런데 자,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지고 그건 계엄은 왜 했습니까?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대통령이 이런저런 방법을 안 되니까 그렇게 갖고 했는데 결국 그걸 뭐예요? 그걸 위헌이다, 위법이다 앞장서서 나와갖고 막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당대표에 있으면서 탄핵안을 통과시켜갖고 그 결과 지금 윤통은 깜빵에 가 있다. 너 때문에 나라가 안 됐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라를 망쳐놓은 배신자다. 뒤돌아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논리로 지금 지금 이충우 씨의 이 논리로 그 63% 찍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한테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뭐라고 이것도 이제 댓글이에요. 뭐라고 썼느냐면 그 결이 소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전 진보에 가까운 중도입니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진보에 가까운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도가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편하게 중도 이렇게 부르지만 그 중도라는 거를 갖다가 조금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우리는 세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도는 어떻게 세분이 되느냐? 자, 제가 그 표를 갖다가 항상 이 표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진보에 가까운 중도입니다. 라는 표현은 뭐냐?
나는 진중권 쪽이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칼라가 진중권 쪽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지금 그 국힘은 극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동당에 먹히고 태극기 부대에 해갖고 지금 정강훈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다음에 이쪽은 극좌죠. 그 1인 체제, 1국 체제로 해갖고 개딸, 종북 세력, 좌파. 그다음에 이제 중간이 지금 벼 있다는 거예요. 중간은 왜 전통적인 보수가 있고 중도가 있는데 중도도 이렇게 세분해 보면 중도우파, 중도좌파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렇게 있습니다. 중간이 지금 비어 있어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달린 내용을 보면 본인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밝히는 거죠. 저는 중도는 중도인데 무슨 중도냐? 좀 진보에 가까운, 그러니까 진중권. 제가 이제 중도 우파는 쉽게 그건 김경률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도 좌파는 진중권을 생각하시면 된다. 제가 이렇게 쉽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 방송에 달린 댓글이에요. 예.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런 류의 댓글이 많이 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댓글이 하나가 달린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종류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전 진보에 가까운 중도입니다. 정말 멋있는 행보에 감동. 이게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정말 멋있는 행보에 감동을 했다. 그다음에 윤석열 사면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왜 사면복권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을 사면만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한동훈을 찍겠습니다. 꼭 대선 후보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누구의 열망이냐? 그 중도 좌파의 열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도는 윤석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면도 하지 말라는 거야. 다시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 거를 봐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속을 갖다가 대선 그거 할 때 공약을 갖다가 저는 윤석열을 사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무조건 그냥 눈 감고 찍겠다. 한동훈 대통령으로 눈 감고 찍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도 좌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예. 222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 222의 아이디는 어떻게 또 설명을 했느냐? 이재명만큼 한동훈을 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럴 겁니다. 인성이 개인주의, 기회주의자, 뒤통수 치는 사람, 의리 표동한 인간. 이게 뭐죠? 이게 제가 어제 방송했던 그거 아닙니까? 한동훈을 찍느니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뭐냐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럴 거다. 이재명만큼 한동훈을 싫어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분이 여기서 굳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럴 거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자기 주변에, 아니 대다수 국민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자기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자기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제 한동훈을 찍느니 이재명을 찍겠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분도.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 예. 아, 공이어버리아님. 선생님, 제 생각인데요. 한동훈 대표님 나오시면 김경률, 김상욱은 손절해야 될 듯이요. 한동훈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되느니요.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이어보리아님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할 때는 너무 그렇게 센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발언 수위가 너무 세야 다 제가 그 얘기했지만 왜 배신자 프레임에 걸렸느냐. 김경률이 그 김건희 여사한테 마리 앙뚜아네트 비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센 발언이야.
너무 센 발언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틀어져 갖고 어떻게든지 한동훈 왜 김경률을 잘라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김경률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고 옹호를 해버렸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삐진 거지.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배신자 프레임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윤통을 배신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배신한 거지. 배신을 굳이 했다고 하면. 그런데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가 결국은 윤통도 배신하고 한동훈도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한 거죠. 예? 아니 왜 그걸 나서갖고 명백을 받고 왜 최재형 목사하고 통일을 의논하고 통일하는데 최재형 목사가 도와줄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아니 그걸 또 왜 영상을 찍혀? 정말 국민을 배신한 게 그 윤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콩이야 보리아님, 김상욱이라는 사람은 이재명한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굳이 1인 시위까지 했는지 정말 다 정치인들은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 살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분위기는 아시겠죠, 그죠?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이걸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빈말이 아니구나. 이 여론조사가 이게 우연히 나온 여론조사가 아니라 지금 판세가 이렇게 뒤집히고 있구나.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그 여론조사는 이게 아주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예. 그 중앙일보, 중앙일보의 여론, 그 믿을 만한 데 아닙니까? 중앙일보가 갤럽 연구소에서 한국갤럽 다 두 군데 다 믿을 만한 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안철수를 찍으냐 하는 37%가 나왔는데 한동훈 찍다 그러면 오히려 줄었다는 거지 34%. 그리고 안철수를 찍을 때는 이재명이 44였는데 한동훈을 찍겠냐 그랬더니 한동훈은 줄고 그 표가 어디로 가느냐 이재명한테 되어갔다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동훈을 찍느니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이렇게 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그 홍영림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힘은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 그 국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면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중도층이 국힘을 찍겠습니까? 저는 중도층은 절대 국힘 안 찍으려 생각합니다. 왜? 이재명도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사면하지 않는다고 말만 하면 그냥 무조건 찍겠다. 그게 중도의 마음이라는 거야. 너무너무 싫어해. 윤통을 너무너무 싫어해, 중도는. 이재명도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윤통도 너무너무 싫어해. 그런데 국힘은 어떤 당입니까? 그 윤통이 제1호 당원으로 있는 당이 국힘이다. 그리고 거기서 뭘 했습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걸 일으켰다.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국힘은 그거를 갖다가 옹호해 줘갖고 이제 국힘의 이름은 더 이상 국민의힘이 아니라 내란의 힘이고 계엄 옹호당이 됐다. 아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중도가 찍습니다. 절대 국힘은 중도표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30표는 어느 정도 얻으리라고 생각해요. 왜? 극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그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그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50% 이상의 사람들이 누구냐? 2030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서부지법을 갖다가 그 때려부신 그 사람 중에 50%가 넘는 사람들이 2030 세대 무려 63명 63명이 구속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구속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63명이라는 그 숫자가. 그런데 거기에 그 2030이 이제 그 구구화된 세력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는 그 세력이 없던 세력이 이번에 윤건희 사건을 갖다 통해서 그런 세력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 그리고 지금 그걸 갖다가 누가 계속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까? 불을 지피는 게 누굽니까?
그 불 붙이는 거는 지금 전환길 씨죠. 예? 한번 보시죠. 이 싸움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 잠깐만요. 예. 이게 인터넷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처음부터 한번 다시 틀겠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빨갱이를 찾아서 목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광화문에 단두대를 세워야 됩니다. 강제로라도 왜 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판사 어디 갔어? 이제부터 전쟁이야? 야 국민저항권이야. 힘없는 2040 잡아다가 뭐 하는 겁니까? 해산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빨리 나와. 이거 협박이야. 부탁 아니야. 이 싸움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2030은 지금 이쪽 칼라의 2030이 국힘을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입니다. 한번 보시죠. 방송, 특정 이념과 특정 당에 치우치는 방송,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지설 히틀러, 바로 괴벨스 같은 그리고 레닌 같은 놈이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고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하건 국정원의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비협조적 절대 권력은 당연히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죠. 점검 시간을 제한합니다. 또 점검 장비 제출도 기피했습니다. 점검 요청 자료도 삭제해버렸습니다. 북한에 해킹당한 메일 계정은 폐쇄해버렸습니다. 과연 선관위가 떳떳하고 깨끗하다면 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합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의혹뿐만 아니라 부모 찬스로 들어가고 가족 찬스로 들어가고 제자들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방송 특정 이념과 특정 당의 치우. 여기 보시면 전환길 씨의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일타 강사에서 그런지 제가 듣기에도 그 2030 세대한테,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집회에 나와달라고 하는 거는 나이 든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30 세대가 대상입니다. 전환길 씨는. 그러니까 이 전환길 씨의 영향을 받는 2030 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국힘을 찍겠죠.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 세력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뭐 2030 세력이 그렇다고 해갖고 다 국힘을 찍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사실 그럼 왜 이런 상태까지 왔느냐? 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갖고 아까도 왜 그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 예? 제가 그 이렇다라 방송에서도 이 얘기, 아니 오죽했으면 그 기자들이 타이틀을 갖다가 자, 윤 대통령 말이 오늘 접견을 했더니 용산이 국정의 중심이다 이러면서 옥중 정치를 본격화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지금 이게 결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통으로 결집을 하고 있다. 왜? 아까 얘기했던 그 전향기를 통해 갖고 2030이 결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지금의 그
그 권성동이나 뭐 이런 국힘의 의원들이 결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옥중 정치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체포 과정을 갖다가 그냥 생중계를 해가면서 그렇게 치욕적인 장면을, 그러니까 모욕죽이죠, 한마디로. 예. 그 장면, 그 전까지는요, 국민들이 윤통으로 결집한다? 이거는 아주 소수였습니다. 예. 아주 소수예요. 그 전까지는 전한길 씨가 이걸 뛰어들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왜? 아니, 본인도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 뛰어들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언론 플레이 있잖아요. 그 모욕주기, 그 모욕주기가 역풍을 된통 맞은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이렇게 컨설팅하면서,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 제 방송을 갖다가 계속 보신 분은 제 말씀을 갖다가 잘 아실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12월 16일 날 사퇴를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무서운, 어떻게 역사의 기록이니까 한번 좀 봅시다. 예. 예,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의 사퇴. 예. 이 사태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예. 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원내사령탑에 친윤계 좌장 권성동 의원이 당선. 비상대책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었습니다. 2주 만에 두 번째 국가원수 탄핵. 로이터, 아시아의 네 번째 대국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될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그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일어난 일들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한 90분 정도 계속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설 선물로 한국에서 설 선물로 필리핀에 보내신다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설 선물로 감사하게 고맙게 잘 받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훈 대표를 컨설팅하면서 12월 16일 날 사태의 변을 얘기하겠다, 이런 기사가 막 났습니다. 그때 제가 특집 방송을 해서 그날 새벽에 12월 16일 새벽에 특집 방송을 해갖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이크라는 거는 여러 번 오는 게 아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입을 쳐다볼 때 신당 창당을 갖다가 그냥 선언하시라. 나는 쫓겨났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그냥 선언하시라. 왜? 마이크가 여러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방송을 12월 16일 새벽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날 10시에 한동훈 대표는 이 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오늘 사퇴합니다. 그렇게 하고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사퇴를 하고, 또 그 지지자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그러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그러면 12월 16일 날 그냥 폭탄 선언은 안 했지만, 그래,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생각의 정리도 필요하고, 처음에는 차를 몰고 혼자서 여행을 하겠다 어쩌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뭐 집에서 쉬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은 푹 쉬시고 1월 달에 바로 컴백하시라.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컴백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은 금방 잊어먹습니다. 예. 뭐 인기고 뭐고 간에 뭐가 있습니다. 뭐 연예인도 뭐 보면은 뭐 다 정치인하고 연예인은 공통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기회, 첫 번째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 시국이 언제였습니까? 자, 체포쇼를 했던 게 언제예요?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1월 초에 이렇게까지, 1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그 50일, 정확히 얘기하면 50일입니다. 50일 동안 그 공수처하고 서부지법이 체포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속되기까지 그 용산에서 버티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구속돼 딱 50일이라고 합니다. 50일.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때 만약에 나타났으면 돌아왔으면 여론이 이렇게까지 한동훈 대표가 죽일 놈이다, 배신자다 이렇게 안 흘러갔을 거란 말이지.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관계 논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갖고 뭐 팔동훈이다. 그래서 한동훈 아이디가 뭐 8개가 있어서 팔동훈이다. 이런 얘기를 김민전도 했고, 그다음에 뭐예요? 뭐 진 변호사를 비롯해서 약간 뭐 장인이건 뭐건 뭐 어머니건 뭐고 다 이름으로 식구들이 쓴 게 있다. 이게 바로 당 게시판 논란 아닙니까? 자, 맨 처음에 이걸 갖다가 뭐 장해찬하고 뭐하고 잠깐 막 떠들었습니다. 예. 막 떠들었을 때 2주 동안요. 한동훈 대표가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은 더 기가 살아갖고 하고 사람들이 진짜네 이렇게 여론이 확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썼습니까? 그 법률위원장을 갖다 통해 갖고 전수조사를 해라. 그래서 전수조사를 갖다가 하고 그거를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동훈으로 이름이 된 건 뭐 8사람인데 뭐 이렇게 갖고 다 생년월일 다 틀렸고 이건 이거. 그다음에 19 이름으로 된 것도 뭐 몇 개 안 되는데 그거는 뭐 그게 아니고. 자, 이렇게 갖고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주말에 했어요. 주진우가 주말에 그걸 발표했고 그리고 이틀 이후에 월요일 날 한동훈 대표가 전공법을 썼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국힘 안에서 나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고 옛날에 뭐 무슨 총선백서부터 시작해서 익힘 논란부터 해갖고 주주주주쭉 전공법을 써갖고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단계 논란이 그냥 확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마음 알아주겠지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도인들이나 뭐 도덕 선생님이나 그렇게 가리키는 거고 우리가 실물 정치를 할 때는 무슨 사건이 딱 나왔으면 포기잡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데 그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정말 그 1월 초에 그 아주장판에 등판을 해갖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거는 이렇다 하고 교통정리를 갖다가 따다닥 했으면 그 윤통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라도 그냥 그 기자들이 묻는 바람에 답변이라도 해줬으면 그리고 공수처가 왜 쇼지를 하는지 한동훈이 딱 해서 갈라치기를 명확히 했으면 공수처는 지금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다. 쇼질이다. 서부지법 이거는 내가 검사 20년 생활했지만 이런 거 처음 본다. 이런 영상 처음 본다. 이렇게 해갖고 갈라치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딱딱딱딱 해줬으면 한동훈 이 배신자 프레임이 걸렸겠습니까? 예? 한동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게 한동훈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바둑을 두실 때 이게 많이 쓰는 얘기인데 바둑은요 시간을 재요. 시간 따다닥 해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수를 갖다 너무 오래
막 한 수 두는 걸 갖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20분, 30분씩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 뭐예요? 초읽기에 몰려갖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바둑을 지게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고를 했다. 사실은 2, 3주면 충분한데 2월 초에는 등반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수장판에서 한동훈의 그 똑똑한 머리, 그 지혜로운 머리를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잘합니까? 핵심을 딱 찝잖아요. 그 출중한 능력을 갖고 그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갖다가 교통정리를 제대로 빠바바바바박 해줬으면 극우가 탄생을 못했겠죠. 그 신땡땡이 그렇게 지랄을 쳤겠죠. 예? 아니 극우 유튜버들이 그렇게 날치는 세상이 안 왔겠죠. 예? 저는 첫 번째 한동훈 대표가 첫 번째는 타이밍을 놓쳤다.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그 열매는 뭐냐? 그 타이밍을 놓친 열매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겁니다. 예. 이 사람은 뭡니까? 국힘회의 지지지 않겠어요? 완전히 한동훈을 지지자이다. 뭐 민주당이 와서 댓글을 쓰진 않겠죠. 그죠? 예. 국힘 지지자니까 와서 제 방송에 와갖고 댓글을 썼겠죠. 자, 완전 한동훈 지지자였다. 그 63%에 들어갔었는데, 자, 12월 3일 날 비상계엄하고 이 돌아가는 형국 보니까 결국 뭐야? 너 땜시 나라가 안 됐고 결국은 뭐야?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뭐야? 1월 31일 날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동훈이 나라를 망쳐놓은 배신자네.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지나간 얘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자, 한 번은 실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월 초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대선 전에 한번 타이밍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타이밍을 갖다가 그 조경태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조경태 의원이 이게 아니다. 지금 한번 타이밍을 놓쳤으니까. 그럼 뭐예요? 2월 말에서 3월 초가 이제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 조영태 의원이 이 얘기해갖고 또 난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예, 조영태 의원 2월 말 3월 초 얘기를 어제 했다. 제가 이걸 또 여러분 또 이해하기 쉽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내용입니다. 자, 그 MBC 라디오에 나와갖고 조영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선거가 2월 26일 전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권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2월 말 3월 초에 한동훈 전 대표 정치 환경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될 거기 때문에 2월 말 3월 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시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늦지 않게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 국힘으로 돌아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미 국힘은요 구구 정당이 됐어요. 국힘 안에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할 사람은 저 같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한동훈의 비전을 보고 그래서 그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당원 가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좌파를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그냥 국힘 후보 찍었습니다. 제가 투표권을 얻은 그 10대 이후로 18세 이후로 다 저는 뭐 지방선거고 대통령 선거고 총선이고 국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당원 가입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정말 100년에 한 명 나올까 하는 이 귀인 때문에 제가 당원 가입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한통령이라는 채널까지 이름으로 그렇게 한통령 이름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밖에 지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힘 안에 저 같은 사람이 몇 프로나 남아 있을까요? 10%? 20%? 30%? 절대 63%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완전히 내가 팬이었다가 한동훈의 아주 극렬 지지자였다가 지금 뭐야? 알고 보니까 한동훈은 나라를 망쳐버린 배신자였더라.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힘에 들어가서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되느냐,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느냐.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을 돌린다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 사람 마음이 이렇게 나쁜 쪽으로 돌아서기는 참 쉬운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다시 돌린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열망을 갖다가 제대로 좀 꿰뚫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컨설팅을 드립니다. 그 국민의 열망은 뭐냐? 국민의 열망은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 아닙니까? 나는 국힘도 싫어. 국힘 싫어. 왜? 아니, 계엄당인데 왜 내가 국힘을 찍어? 싫어. 윤통도 싫어. 아니, 계엄의 당? 그 내란의 힘당? 아니, 거길 갖다가 내가 왜 찍어야 돼?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재명을 찍어? 싫어. 이재명도 싫어. 아, 어떡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예? 국힘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데, 그러면 선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딱 두 개를 놓고, 지난번처럼, 지난번에 뭐 이재명하고 윤통하고 나와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래갖고 이재명이 싫어서 윤통을 찍었더니 결국적으로는 완전히 무속의 나라가 되고 무당이 판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술이 판치고. 그래서 정말 그 찍은 손 잘리고 싶다. 아니, 또 그걸 또 겪어야 됩니까? 또 그냥 양당이 그냥 후보를 하나씩 딱 해갖고 하나는 이재명이고 하나는 뭐 누구 딱 세워갖고 또 그 짓을 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 그러면 오세훈을 찍어야 됩니까? 홍준표를 찍어야 됩니까? 누굴 찍어야 돼요, 도대체? 정말 중도는 싫습니다. 국힘도 싫고, 그리고 이재명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수당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저 같은 전통적인 보수 사람도 국힘 후보 싫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싫습니다. 근데 가운데가 벼 있어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갈 데 없어갖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미 국힘에서는 끝났어요. 자꾸 희망 고문을 하는데 뭐 국힘에 돌아오면 당장이라도 막 웰컴하면서 레드 카페트 깔고 그렇게 갖고 뭐 그 경선하면은 당연히 한동훈이 뭐 후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건 망상입니다. 예? 공상이고 망상이죠. 한동훈 대표는 경선을 하더라도 이게 국힘 안에서 최종적인 후보가 되기 힘듭니다. 판세가 바뀐 걸 읽으셔야지. 판세가 12월 3일 그 계엄 이후로 판세가 지금 바뀌어서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판세가 바뀌었는데 왜 아직도 국힘에서 한동훈이 경선을 하면은 1등으로 패스를 할 거다. 왜 그런 망상을 꾸고 있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비롯해 갖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지금 증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경태 의원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월 말 3월 초에 한동훈 대표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왜? 한 번 기회를 놓쳤기 1월 초기에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한 번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게 다시 한번 흔들리고 이재명의 재판로 흔들리고 했던 2월 말이나 3월 초에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고 그를 잡을 때 국힘으로 컴백한다.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그때 나올 때에는 2월 말 3월 초에 나올 때에는 어떻게 선언을 하시나 한동훈 신당을 창당해서 한동훈표 새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컴백하시라. 이렇게 간곡히 제가 컨설팅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썩어 문드러진 그런 국힘의 그 당은요 이제는 역사에서 사라져야 될 당입니다. 예. 민주당과 국힘은 같이 사라져야 할 당입니다. 더 이상 생존하면 안 되는 당.
예? 썩을 대로 썩고 완전 수국골통들만 예. 아니 민주당은 안 그렇습니까? 완전 수국골통들 아닙니까? 그래서 양당은 이제 사라져야 되고 새로운 기운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의 우리 후손들은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제가 잠깐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에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 선물로 저한테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이님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창당하면 대통령 되나요? 대통령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 잠깐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예. 자, 지난주에 또 한동영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경숙님, MJ님,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경숙님이 5만 원 이렇게 더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자, 제가 지금 그 제이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신당 창당해서 대선 후보가 나가면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저는요 국힘에서 그 경선 나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신당.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국힘에 경선 후보로 나갔다 칩시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경선을 통과할 확률은요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의 국힘에 왜? 국힘은 지금 전략적으로 누굴 밀고 있어요? 오세훈을 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권성동의 그 지도부는 전략적으로 오세훈을 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갖고 오세훈이 뭐 명태균 사건 뭐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이제 민주당하고 붙었을 때는 그게 불거져갖고 오세훈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경선 후보, 국힘에 후보되는 데는 명태균 사건이 지장이 없습니다. 예. 왜? 거기는 당원 투표하면 되니까. 지금 50득표이잖아요. 당원 투표 50에 그 일반 그 여론조사 50 이렇게 갖고 경선룰이 돼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세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홍준표는 좀 힘들겠죠. 암만 해도 올드보이니까. 그러면 이래서 한동훈이 나갔다 칩시다. 그래서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칩시다. 자,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경선에서 떨어진 다음에 탈당을 해갖고 한동훈 당을 창당해갖고 다시 후보로 나온다? 그럼 완전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라고 했어요? 이게 국힘에서 후보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지가 대통령 돼보려고 신당 창당을 해갖고 거기서 또 대선 후보를 그럼 누가 찍습니까? 아무도 찍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당하는 거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한동훈 후보가 일단 국힘에 컴백을 해. 그래갖고 경선을 갖다가 입후보를 해. 그런데 뭐 권성동이 됐건 누가 됐건 기존의 수국골통들이 그렇게 막 괴롭혀. 괴롭히다가 안 되면 나중에 그냥 윤리위원회에다가 하나 지금 걸린 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 대통령을 갖다가 어떻게 탄핵에 찬성하느냐. 그래갖고 이거는 해당 행위다. 출당을 명령해 주세요. 해갖고 지금 윤리위원회 하나 회부된 게 있다고. 그거 아직 홀드하고 있습니다. 아무 결정을 안 했어요. 자, 나중에 하다 안 되면 그렇게 갖고 강제적으로 출당을 시켜. 그러면 출당이 되면은 그제서야 저는 또 두 번째 쫓겨났습니다. 해갖고 나와갖고 신당을 창당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누가 찍어줄까요? 네? 그렇게 두 번 쫓겨난 사람을 누가 찍어주나요? 아니 중도는 그럴 거 아니야. 얼마나 무능했으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쫓겨나갖고 아니 두 번 쫓겨난 애가 무슨 대통령이 돼갖고 무슨 통치를 하겠다는 거야. 그 능력으로.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 제가 얘기한 얘기를 잘 한번 곱씹어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국힘에서 뭐 경선에 나가도 될 확률이 없을 뿐더러
설사 그 뭐 한다고 그래도 권성동이 해갖고 뭐 출당시킨다 그러면 나중에 또 뭐 해갖고 깨갱해갖고 또 두 번째 쫓겨난 다음에 신당 창당한다. 그게 말이나 되는 일. 쫓겨나가서 신당을 창당한다. 아니 그걸 갖다가 그 친한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부끄럽지도 않게 그냥 얘기를 해요. 그게 공식이라고. 예? 그게 오히려 명분을 얻는다는 거야. 한동훈한테 그냥 출당할 명분을 얻고 신당 차릴 명분을 얻는 거라는 거야. 두 번 쫓겨나는 게. 아니 그런 쪽팔린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중도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감으로 찍겠습니까? 두 번이나 쫓겨난 사람을. 예? 아니 무슨 대통령이 무슨 뭐 고아원입니까? 무슨 놈의 자선 사업하는 자리입니까? 예? 그거는 말이 앞뒤가 도저히 안 맞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신당을 처음부터 선언하시라. 요 신당 창당하면은 제가 그 오갈 데 없는 인원이 모인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한동훈의 목소리를 내세요. 국힘의 목소리, 국힘에 들어가면 한동훈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까? 국힘의 목소리밖에 더 내겠습니까? 한동훈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지 마시고 그냥 신당 창당 하셔갖고 그래서 한동훈의 목소리를 내주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정말 저는요 이거 신당 창당을 하는 순간에 지지율은 20% 30%팍 뛰리라 생각합니다. 예. 20% 팍 뛰리 신당 창당을 하는 순간에. 예. 지금 뭐 5% 7% 그러지만 신당 창당하면 한동훈의 지지율은요 20% 30%팍 뛰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대한민국이 새로운 세상을 맞게 되는구나. 한동훈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하고 중도우파 중도좌파가 다 모여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에 하나 저는 이렇게 되면 대통령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번에 대통령이 만약에 안 됐다 칩시다. 예? 아니다 치면 잘 보세요. 내년이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서울시장, 그 다음에 각 도지사들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부산시장, 뭐 작은 큰 광역시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동훈 신당의 후보들이 다 출사표를 던질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뽑겠습니까? 자, 좀 있으면 또 총선입니다. 예. 총선이면은 그 2년 후면은 또 총선이에요. 지방선거 끝나고 2년 후면 또 총선이에요. 자, 그럼 총선을 치를 때 한동훈 신당의 후보들이 다 국회의원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중도층이 안 뽑겠습니까? 청년들이 안 뽑겠습니까? 수도권에서 안 뽑겠습니까? 예? 다음번에, 이번에 설사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 대선에 나와도요. 아직 한동훈은 50세입니다. 57세예요. 아직도 한동훈은 50대입니다. 예, 60대가 아닙니다. 아직도 젊고 아직도 쌩쌩한 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노려서 만에 하나 안 되면 그러면 다음번엔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신당을. 근데 만약에 국힘에 계속 있는다. 언제 쫓겨나갈지 몰라요 또. 예? 한동훈이 언제 쫓겨나갈지 몰라. 그렇게 두 번, 세 번 계속 쫓겨나가는 사람을 누가 뽑습니까? 저는 안철수가 죽었다 깨나도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게 안철수는 기회를 놓쳤어요. 아니 맨 처음에 인기가 피크였어요. 아주 후레쉬할 때. 한동훈이 처음 나올 때 지금 아주 후레쉬하지 않습니까? 신선한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안철수가 자신 있게 대권을 도전하고 서울시장을 도전하고 그래야지 무슨 뭐 안철수가 내가 통이 큽니다. 박원순한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양보? 그러면 뭐 사람들이 우와 하고 야 최고다 안철수다 이럴 줄 알았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안철수는. 그것 때문에. 예? 자기가 뭐 있는 것처럼 뭐 통근권처럼 뭐 문재인하고 단일화를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윤통하고 단일화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 하다가 안철수는 정시생명이 망한 거예요. 지금 안철수 말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안철수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따라다녀요? 뭘 믿고 따라다녀요? 소신도 없고 신념도 없고 그런 사람. 저는 안철수 정시생명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잘 판단하시라. 한동훈의 새정치 국민이 이렇게 열망을 할 때 코드를 딱 맞춰갖고 그냥 인생을 다 던지시라. 출사표를 던지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말 한동훈 대표가 그 한동영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예, 여러분이 또 이렇게 쓴 글을 또 나누고, 예,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통령 될까요? 예, 부채도사님. 누가 부채도사인 거예요? 명태균? 윤건희? 예. 저는 한동훈이 이 결정만 잘하면 정말 신당창당만 하면 저는 대통령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 빼는 꼭 된다. 예, 신당창당하면 국힘에 계속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제가 이 영상을 괜히 만들었겠습니까? 국힘은요, 한동훈한테는 죽는 자리예요.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설사 윤건희가 없어지더라도 국힘에 전통적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예, 그런 세력이 있잖아요. 예? 권성동이 물러서겠습니까? 이철규가 물러서겠습니까? 절대 물러서지, 뭐 김기현이 물러서겠습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또아리를 튼 세력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하더라고. 네가 B2라는 거 들어봤냐고. 윤석열이 대통령이라 생각 안 해요. 그 바보는 그 시kin들 하는 꽁또각시고.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애들 갖고 쥐었다 뺐다 하고 시키 먹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 권력 구조는 김건희 여사가 제일 세고 그 밑에 십상시 몇 명이 이제 있는 거고.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김건희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84.6%. 유노하노다.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전화기를 버려라. 가족들도 함께 피신해라. 자기 칭찬해주는 유튜브 보면서 시간 보내고. 저 꼴통이 맞아. 지금 있잖아. 본인이 뭐 잘못했냐고 계속 그러고 있대. 한동훈 누가 제일 미워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김건희잖아요.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그러면 그 나중에 봐봐. 내 말이 만약 틀리면 걔는 망하게 돼 있어. 어떻게 죽나면 보라 그랬지.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다. 국회 가면 죽는다. 피신하라. 뭐 가족 얘기도 했다는.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완전 여자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한동훈이 네, 국힘은 이런 데입니다. 윤건희가 없더라도 제2의 윤건희, 제2의 윤통이 나오고 제2의 권성동이 나오고 그런 데가 국힘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박근혜 시절부터 다 겪어봤잖아요. 뭐 윤상현, 원희룡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힘에 들어가지 마시라. 신당을 창당하시라. 자기 길을 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바른공장님, 건법사 한동훈 도토리 된다고 해서. 그래요? 오히려 그쪽에서 점괘가 나왔네. 예. 한동훈 도토리 된다. 예. 주니키님, 예. 카톡에서 한동훈 검명하시고 비번 0101.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왜 0101이냐면 1월 1일 날 만들어 갖고 0101이에요. 25년도 1월 1일. 예, 그래서 0101입니다. 예. 박혜숙님, 민주당 국힘 패널도 한동훈 배신자는 안 통한다 하던데, 예. 근데 이게 국힘 안에서 그런 거죠. 예. 국힘 안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박혜숙님, 선생님, 한동훈 대권자로 된대요. 차기 대통령, 한동훈 화이팅.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경선하면 한동훈 되기 힘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동훈하고 국힘은 안 맞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 썩어 문드러진 그 화장실 뒷강 같은 그런 국힘하고 굉장히 프레시하고 신선하고 쌩쌩한 한동훈하고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됩니까? 아니 뭐가 좀 비슷하게 맞는 게 있어야 매치가 돼요. 유유상종이라고. 아니 맨날 그렇게 그 뭐 시궁창에서 그렇게 놀면 되겠습니까? 한동훈이. 한동훈은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세수론 세부대, 예? 신당을 창당해서 그냥 새 정치를 하시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그렇다면 한동훈을 찍지 않겠다는 유권자들이 보수나 중독중에까지 그런 반응들에는 과연 한동훈은 어떻게 난관을 헤쳐가야 될까요? 시간도 너무 없는데. 그러니까 방법은 신당 창당밖에 없다니까요. 신당 창당해서 그냥 자기 정치를 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아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뭐 국회의원 수를 갖다가 300에서 250명으로 그걸 갖다가 당의 공약으로 걸으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뭐 보궐선거 자기 자당에 의해서 보궐선거하면 우리는 후보 내지 않는다. 정치자금 뭐 했고 뭐 했으면 일단은 홀딩했다가 만약에 유죄 판결 내면 다 뱉어내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 특권 우리 포기하겠다. 이런 그 5대 정치 개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한동훈 신당에 모토로 걸으시라고 그렇게 갖고 그냥 한동훈식의 새 정치를 하세요. 그러면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예. 당원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힘이 좋아서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좋아서 있겠습니까? 아주 그 꼴통 보수 아니면은 그게 있겠어요? 민주당이나 국힘에 있겠습니까? 상황이? 예, 영숙기님, 전환길은 극우 유톡 같아요. 예, 광기 같아요. 좀 오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버의 동기는 우리는 아무도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죠. 예. 예. 서정호님, 끝내주는 메시지 갖고 나옵니다. 다 기절할걸요.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한동훈 대표를 응원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엉옥신님, 예. 한통령님, 대한민국 만세! 아이고,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엉옥신님, 예. 이은경님, 나도 머리털 나고 다음 가입했는데, 저 똑같아. 한동훈 때문에 머리털 나고 처음 가입했어요. 예. 맞아요. 많은 지지자들이 떠났어요. 제 주변도 다 떠났어요. 예. 아니, 지금 분위기 파악을 정확히 합시다. 예, 이은경 님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 63% 자꾸 그 뜬금포 잡지 맙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열정님, 저도 국민 지지자 주변 분들 10명 정도 물어보면 80%가 한동훈 배신자라고 싫어해서 너무 걱정입니다. 우파 유튜브 80%가 친윤이라 그 방송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엄청 많이 변했다니까요.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1월 초에는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교통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다 그냥 글로 쏠려버렸다. 그냥 배신자 프레임으로 쏠려버렸다. 이렇게. 윤통 불쌍하다로 그냥 가버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마지막 기회는 놓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콩이와 보리아님, 열정님, 제 주변에도 그래서 어제 대판 싸웠어요. 예. 이제 답은 이제 신당창당. 예. 제이님, 눈이 아파, 글이 안 보여요. 그런데 왜 신당창당 말하는 한 분도 없어요. 시간 없는데.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답답합니다. 이은경님, 코인파리 유튜버들한테 쇠뇌를 모두 당한 것 같아요. 한 대표한테 배신자랍니다. 안타깝습니다. 크리스탈 불님, 알겠는데 창당에서 대통령 후보 나온다면 박근혜 탄핵 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문재인 꼴날 텐데 창당이 대수인가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아니, 박근혜 때하고 똑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 누구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국회의원들이 40~50명 몰려가 갖고 데모한 적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퇴포하자고 무슨 덤빈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박근혜 때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싸우질 않았어요. 예. 싸우질 않았지만 지금 윤통은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아주. 선동까지 해가면서. 그분들 선동가에 막 메시지를 내면서 추운데 수고하신다. 고생하신다. 내가 유튜브 잘 보고 있다. 그거 유튜버들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완전 선동질을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박근혜 탄핵 당하는 건 똑같지만 그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이. 예. 그렇게 매칭을 시키는 게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인하루님, 경선 탈락 후 신당 창당은 불가능합니다. 이인재법에 걸려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경선 탈락한 다음에 신당 창당을 이게 완전 쪽팔리는 얘기 아닙니다. 정치는 명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 명분을 잃는. 여인하루님, 신당 창당하는 것이 답입니다. 아이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이와 보리아님, 국힘당에 있는 것도 신당 창당하는 것도 둘 다 쉬운 일은 아닌데, 예, 맞습니다.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은 목숨 걸고 배팅을 하는 거죠. 예. 정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빵은 없습니다. 정치에서. 여인하루님, 한동훈 국힘에서 경선 탈락하면 정세명 끝이지만 신당 창당하면 국힘에서 단일화하자고 꼬리 말고 들어올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캐스팅 보트권을 줄 수 당장 할 수 있는 게 캐스팅 보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의결이 들어오잖아요. 재의결 들어오면 아니 그전까지는 한동훈 개무시했잖아요. 한동훈 게 개무시했잖아요. 신당을 차리면요. 한동훈한테 다 이재명도 머리 숙이고 예, 권성동도 머리 숙이고 왜? 아니 8명만 돌았으면은 그게 패가 되기도 하고 8명만 참아주면은 그게 또 기각이 되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한동훈 손에 이 정치를 갖다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열정님 우파가 돌로 갈려서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찍을 사람은요. 이거 저것밖에 없습니다. 자통당밖에 없습니다. 자통당하고 구구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국힘을 찍을 사람은 그래서 저는 국힘 득표율이요. 굉장히 저조하리라. 지금 뭐 국힘은 뭐 홍준표가 24% 받지 않았습니까? 자유통일당 나와갖고 24% 절대 넘지 않는다. 예, 이 상태. 만약에 한동훈이 신당을 차리면 한동훈이 신당을 갖다가 창당을 하면 절대 국힘이 24% 얻는 일은 없다. 예. 20% 넘어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10몇 프로. 10몇 프로도 얻으면 다행이야. 예. 예, 열정님 73년생 만 52세. 그러니까 5년 후면은 57세예요. 아직도 50대다. 쌩쌩하다 한동훈은. 이번에 설사 안 된다고 그래도 5년 후에는 반드시 된다. 그래서 신당을 창당하시라. 국힘 후보로는 5년 후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 전에 쫓겨날 거기 때문에. 예, 계룡사님, 쫓겨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요. 하지만 탈당하면 한동훈이 책임이 크지요. 예, 안철수는 탈당했기 때문에 자칫 쫓겨난다면 더 큰 인물이 되겠죠. 예. 권종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권종호님, 긴신해물님,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을 절대로 대선 후보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목소리가 너무 강하고 국힘 의원들도 한동훈 밀어내기에 집중할 거라고 봐요. 아니 본인들이 나서서 뭐 물병 던져두고 당대표 사퇴하라 쫓겨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대선 후보로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계룡산이 이번엔 승부를 걸고 패배하면 은퇴해야지. 우리의 희망. 한동훈 은퇴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정치 뭐 1년밖에 안 했는데 벌써 은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한동훈은 예. 어쨌든 좀 있어야 된다. 예, 콩이야 보려니 에휴 답답하네요. 뭐가 정답인지. 예. 김신영님 그분들은 한동훈 욕하는 게 직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룡사님 대통령 되더라도 국힘 해당 지원 없이 국정 올 수가 없지요. 대통령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동훈 신당이 창당이 되면 정계 개편이 되는 거죠. 예, 정계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걸 갖다가 그 한동훈 대표가 제가 이게 보여드린 대로 하면 내년에 지방선거, 그 다음에 총선.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동훈이 신당을 창당하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힘은요 지금 정의당이 되는 거고 그냥 국회의원도 하나도 없는 그냥 그런 당으로 국힘은 쪼그라들 거고 한동훈 신당이 저는 우파의 일당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계룡산 이 상황에서 대전 도전하면 분명 불난집에 예. 그래도 뭐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지금 아이고 1시간 반 이상을 방송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태까지도 뭐 다 쉬셔서 계속 쉬고 있잖아요, 지금. 설 연휴가 너무 길어갖고 계속 쉬고 계시잖아요.
제가 상황을 봐갖고 또 제가 지금 오늘도 낮에 방송을 했지만 그 한통령 속보 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한테 전달드리고 한통령 속보 또는 또 주말에 0시에 한통령을 이번에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0시에 한통령.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이제 설 연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가족이나 친척끼리 싸우지 마시고 평화롭게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신혜 어머님, 감사합니다. 블루마운틴님, 감사합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